안녕하십니까. 뉴욕일보 뉴스포커스입니다. 한인사회 최대 행사인 제33회 미동부 추석 대잔치와 제19회 고국 농수산식품 박람회, 우수상품 박람회가 7일과 8일 양일 동안 플러싱에 있는 퀸즈칼리지 스포츠필드에서 그 화려한 막을 올립니다. 올해 처음으로 퀸즈칼리지에서 치러지는 미동부 추석 대잔치는 기존 참가객들에 더해 2만여 명에 달하는 퀸즈칼리지 재학생들과 관계자, 또 인근 지역의 타민족 주민들까지 행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 그 어느 해보다 규모나 관람객 수면에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당초 퀸즈 매도우 코로나파크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이 행사는 프로야구 매치의 플레이오프 진출로 인해 행사 개최일이 11월로 연기됐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를 계기로 공원보다도 더 많은 장점을 지닌 퀸즈 칼리지에서 행사가 치러지게 돼 결과적으로 부스 참여 확대와 일반인들의 행사에 대한 관심 증가 등 긍정적인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 행사는 지난해부터 뉴욕 한인청가협회와 뉴욕일보가 주축이 돼 꾸려진 미동부 추석 대잔치 조직위원회 주최로 조직위가 도맡아 총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이에 더해 한인사회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고문, 자문위원, 실행위원단이 참여해 의미를 더한 범동포적 행사로 치러집니다. 제33회 미동부 추석 대잔치와 제19회 고국 농수산식품 박람회, 우수상품 박람회 행사 첫 번째 날인 7일 토요일에는 오전 10시 다민족 전통예술 콘테스트로 힘차게 출발합니다. 미동부 추석 대잔치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뉴욕 한국 국악원이 주관하는 이 행사는 여러 민족의 참가자들이 나서 그동안 갈고 닦은 한국 무용에 대한 기량을 겨룹니다. 우수한 한국 전통춤과 국악을 놓고 신명나는 한판 명승부에 이어 오후 1시 50분에는 행사의 본격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이 진행되며 바로 2시부터 미동부 노래자랑이 펼쳐집니다. 노래자랑이 끝난 후에는 오후 4시부터 전 세계 한류 바람을 이끈 K-팝 컨테스트가 이어집니다. 8일 일요일에는 오전 10시 행사장을 락음악으로 물들일 락 페스티벌이 무대에 올려집니다. 락 페스티벌 이후에는 정오부터 마영의 평양예술단 공연이 펼쳐지며 12시 15분부터 뉴욕주 공립학교의 한복 패션쇼가 열려 아름다운 한복의 자태를 뽐내게 됩니다. 이어서는 한국 전통예술 공연이 진행돼 오후 1시 30분부터는 지역 정치인들과 한인사회 각계 각층 인사가 참여하는 공식 행사가 진행됩니다. 이번 행사에 초청이 된 연예인들에 대한 궁금증도 많으실 텐데요. 일요일 오후 2시 30분부터는 한국서 초청이 된 연예인들이 무대에 오르는 한국 연예인 공연이 열립니다. 재치와 입담의 원로 코미디언 엄영수 씨의 사회로 진행되는 한국 연예인 공연에는 가수 박일준 씨와 배수호, 나비, 조은심, 길구봉구가 출연합니다. 1세들에게 널리 알려진 가수 박일준 씨는 이날 이민 생활에 애환을 달래줄 귀에 익은 노래들을 선사하며 최근 장난이 아니야를 발표한 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래퍼 배수호는 젊은 팬심을 자극합니다. 또 마음 다쳐서라는 신곡을 발표한 실력파 보컬리스트 나비는 특유의 호소력이 짙은 목소리로 늦가을 애잔한 감성을 전하며 최근 디지털 싱글 앨범 뱅을 통해 슬픈 사랑 이야기로 돌아온 길구봉구는 여심을 흔드는 가사와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관객들을 맞습니다. 또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국악에 입문해 탄탄한 기량과 실력을 바탕으로 트롯, 국악 요정으로도 불리는 가수 조은심은 국악을 전공한 소리를 바탕으로 다져진 수준 높은 색다른 무대를 선사합니다. 이들 행사 이외에도 토요일과 일요일 행사로 전통 씨름대회와 통일 사생대회가 열립니다. 행사가 치러지는 양일간 오후 1시부터 전통 씨름대회가 펼쳐지고 차세대 꿈나무들이 그리는 통일그림 잔치 통일사생대회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통일은 내 곁에라는 주제로 참가비가 없이 무료로 진행되며 프리K 학년부터 12학년까지 참가할 수 있습니다. 대회 참가자들은 행사 때 개인이 필요한 그림 재료를 지참하면 되고 도화지는 현장에서 제공됩니다. 대상에는 통일부 장관상, 금상에는 뉴욕 총영사상 등이 주어지며 입상자 발표는 11월 30일 각 일간지에 일제히 공고됩니다. 시상식은 12월 10일 목요일 오후 7시 대동연회장입니다. 이외에도 19년 동안 한국의 우수 농수산식품을 선보인 뉴욕 AT센터는 이번에도 경북과 경남 등 대표적인 한국 지자체의 농수산식품을 대거 전시해 고국의 맛을 전합니다.
행사장에 오는 방법은 롱아일랜드 익스프레스 4고, 엑싯 23이나 24 바로 옆에 있어 승용차나 버스로 쉽게 올 수 있습니다. 버스는 Q17, Q25, Q34, Q44, Q64, Q68, Q88, Q20A, 20B, M, 14 등을 이용하면 됩니다. 정신건강 클리닉 오픈이라는 굵직한 성과를 이뤄낸 뉴욕 한인 봉사센터가 더 큰 도약을 위한 준비에 한창입니다. 뉴욕 한인 봉사센터는 13일 오후 6시 맨해튼에 소재한 메트로폴리탄 파빌리온에서 창립 42주년 기념 연례 만찬 행사를 개최합니다. 4일 행사 홍보차 뉴욕일보를 방문한 KCS 관계자들은 올해는 비영리 단체로는 최초로 뉴욕주의 허가를 받은 정신건강 클리닉을 오픈하는 뜻깊은 해라며 이를 축하하고 향후 봉사센터의 비전도 공유하는 자리에 한인사회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11월 13일 첼시에는 메트로폴리탄 패빌리온에서 42주년 KCS 연례만찬을 합니다. 향후 2세들이 3세를 향해서 갈 때 1세들이 좀 더 힘을 내서 도와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한편 시장 부인께서 처음 한인사에 참여하시는데 사실 시정부하고 우리하고 좀 소원한 관계가 있었는데 비즈니스 측면에서도 앞으로 뉴욕시하고 그 한인사회하고 좀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한인사회가 시정부에 좀 더 가까워지고 또 실제적으로 동반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그 물꼬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우시겠지만 뜻이 있는 일이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신다면은 저희도 또 더 힘있게 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So we're very excited to have this new program as part of KCS's services so that hopefully we can provide a more comprehensive solution for a lot of our immigrants in the community. So this is a very special year. We have the mayor's wife, Shirlene McCrae, as our special guest speaker, and we are honoring her and recognizing her because she's done so much work in New York City for mental health services, and so we really wanted to acknowledge her, and we felt that it was so perfect that she was going to come and speak at our gala, given the fact that we just opened up our mental health clinic. So we're very excited this year. 42주년 기념 연례만찬 행사에는 올해의 수상자로 시인이자 사회운동가인 빌 드블라조 뉴욕시장의 부인인 셜레인 맥클레이 씨가 선정됐습니다. 맥클레이 씨는 스페셜 게스트 자격으로 이날 연설도 합니다. 또 소화기 내과 전문의 존김 박사와 아시안 아메리칸 연맹의 조한유 사무총장이 감사장을 수상합니다. 행사는 6시 칵테일 리셉션으로 시작해 7시 디너와 공연, 시상식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KCS의 올해 행사 기금 목표액은 $30만. 박정희 대통령 뉴욕 기념사업회가 뉴욕의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기념관 설립을 추진합니다. 기념사업회 신임 회장단은 4일 뉴욕일보를 방문해 향후 활동 계획을 밝혔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뉴욕 기념사업회 4대 회장으로의 취임을 앞두고 있는 홍종학 신임 회장은 이날 기념사업회를 이끄는 시간 동안 박 대통령의 출생을 기념하고 5.16에 대한 강연회를 열어 박 대통령을 향한 삐뚤어진 시선을 바로잡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도 이에 대한 일환으로 진행되며 기념관에는 사진과 책자 등이 전시될 예정입니다. 홍 신임 회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공은 물론 과도 있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었다는 점은 인정돼야 된다며 관련 업적이 재조명되고 이를 후세들에게도 널리 알리는 일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박정희 대통령 뉴욕 기념사업회는 12일 오후 6시 30분 플러시 금강산 연회장에서 박정희 대통령 출생 98주년을 기념하고 3대와 4대 회장 이취임식을 갖습니다. 2012년 11월에 북한에 들어갔다 2년 동안 억류가 돼 지난해 11월 풀려났던 케네스 배 씨가 올해는 침묵을 깨고 비망록을 출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독교 서적 출판사인 토머스 넬슨은 내년 5월께 배 씨가 집필한 비망록, 북한 수감 생활의 진짜 이야기를 펴낼 예정이라고 5일 밝혔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북한에 들어가게 된 경위에서부터 시작해 북한 당국에 의해 체포와 구금, 15년의 노동 교화형 선고, 가혹했었던 수감 생활, 미국 정부의 비밀 협상과 그에 따른 석방 과정을 상세하게 수록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는 10일 차기 미국 대통령 선거 후보
지명을 위한 공화당 경선 주자 간 4차 TV 토론을 앞두고 패스트푸드 업계 종사자가 주축이 된 최저 시급 15달러로 인상을 바라는 대규모 시위가 미 전역에서 벌어집니다. 5일 USA 투데이에 따르면 15달러를 위한 투쟁은 10일 전국 270개 도시의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최저 시급 인상을 위한 시위를 조직적으로 진행합니다. 패스트푸드 노동자들은 또 다른 저임금 노동자들과 합세 이날 공화당의 4차 TV 토론회가 열리는 위스콘신주 밀워키에 모여 최저 시급 인상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또 내년 대선과 함께 열리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상하원 의원 선거에서 최저 시급 15달러를 지지하는 후보를 찍도록 유권자 등록과 함께 투표를 독려할 참입니다. 시급 15달러를 받지 못하는 미국 국민은 6,400만 명으로 이들이 정치 세력화되면 민주당과 공화당의 선거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USA 투데이는 내다봤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서 저임금 노동자의 70%가 유권자 등록을 하고 대선에서 시급 인상을 지지하는 후보들에게 투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숫자는 4,800만 명에 달합니다. 미국이 중국인들의 대규모 원정 출산으로 적지 않은 경제적인 이득을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5일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보면 원정 출산으로 미국에서 태어나는 아이는 해마다 4만 명에 달합니다. 특히 미국 내 원정 출산은 주로 중국인이 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엄청난 돈을 미국에 쓰는 중국인 관광객 가운데 원정 출산을 목적으로 미국을 찾은 임산부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원정 출산을 위해 미국을 찾는 임산부들은 주로 4만에서 8만 달러에 달하는 패키지 여행 상품을 이용합니다. 패키지 상품에 지불한 경비 이외에도 원정 출산 임산부들이 미국에서 쓰고 가는 돈은 줄잡아 10억 달러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로 미국 내 원정 출산은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포커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